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일본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한일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극찬을 하는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지소미아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며 다시는 일본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며 얼마나 죽창가를 들고 반일 사상, 반일 정책을 폈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반일 전선은 북괴와 그 괴를 같이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현재 워싱턴 포스트 또 미국의 CSIS 연구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일본을 향한 용감한 행동이다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으며 한미일 관계, 한미일 동맹만이 생명이죠.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워싱턴 포스트, 한국, 일본과 화해 향한 용감한 발걸음. 미국 CSIS, 한일 페이지를 넘겼다. 수미 테리, 윤석열 대통령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것. 빅터 차, 크리스토퍼 존스터, 일본과 한국 한 페이지 넘겨 윤석열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푸는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미국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다면 한국 정치에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고가 실렸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징용 합의의 한일 관계 기반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통인 수미 테리 웰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7일 현지 시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일본과의 화해를 향한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딘 한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랫동안 골마온 일본과의 역사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했다. 테리 국장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75만 명의 한국 남성들을 강제 노역으로 20만 명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징집해 일본군에 복무시켰다. 일본과 한국은 1965년에 외교 관계를 재개했지만 그 관계는 긴장된 것이었다라고 했다. 테리 국장은 계속해 반일 감정은 한국 정치에 여전히 강한 힘으로 남아있고 일본은 독일과 달리 과거를 부정하는 것을 꺼려왔다라며 이번 합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수반한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신랄한 비난 가운데 하나인 역사적인 적에게 관대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테리 국장은 그러면서도 오늘날의 국제 환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중국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등 매우 위협적이라며 두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더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성공을 한다면 그는 한국 정치에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그간 걱정스러웠던 한일 관계에 희망찬 새 장을 쓸 것이라고 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자와 같은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존스톤 일본 석자는 6일 한일 양국이 페이지를 넘겼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징영 합의는 한일 관계 기반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두고 세 가지 측면에서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긴밀한 관계의 전략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위험을 감수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군사적 굴기, 북한의 끊임없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양국의 안보 적자를 초래했고 양국은 이에 따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이번 합의가 한일 양국이 직접 추진했다는 것도 높게 평가했다. 두 사람은 이번 해법은 미국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추진했다라며 미국의 역할이 없었다는 것은 한일 양측에게 이번 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한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각자의 임기 초라는 점도 주요하게 평가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해 2027년까지 재임을 한다라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체결된 위안부 합의와는 달리 이번 합의는 자리 잡을 시간이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도 지지율이 개선되고 있고 2년 이상 선거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재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 5년 얼마나 반일이 기승을 부렸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정권이 탄생된 이후에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동맹이 얼마나 공고히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겁니까?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